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열린공화TV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국면에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예비 후보가 낙마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후보 당사자가 이거는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열린공화TV가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삼성 커넥션 의혹 어제 열린공화TV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보도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크로비스타 분양시에 판검사 주기 위해서 삼성이 20채 정도를 특혜 분양용으로 확보해 놨다. 차명으로. 그죠? 라고 하는 제보에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전세금 7억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제 좀 진도가 나갔습니다. 자, 일단 의혹이 요겁니다. 이사 간 게 아니라 두 집 살림한 거 아니냐. 이게 306호에서 1704호로 2010년 10월에 이사를 갑니다. 2010년 10월 중요한데요. 2010년 10월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사를 가요. 이때는 윤석열이랑 교제 같이 사귀고 있었는데 결혼하기에는 전이잖아요. 그죠? 결혼은 2012년 3월에 했으니까 아직은 그냥 한참 불타오를 때죠. 그런데 이때 3층에서 17층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삼성이 이미 8억짜리, 거의 8억짜리 집인데 제일은행에서 6억이 대출 걸려있는 집이야. 그러면은 아파트는 잘 팔리니까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2억 빈틈이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7억 전세권을 설정하는 건 바보짓이잖아요. 그죠? 전세 7억 들어갔다가 선순위로 제일은행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나는 2억밖에 못 받아. 5억은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짓은 안 하겠지, 일반인들. 그래서 김건희가 소유주로 돼 있던 2010년 10월경에 이게 삼성이 전세를 말도 안 되게 설정한 것은 전세를 가장한 뇌물 아니냐. 아니면 그 차익만큼의 전세금은 그것도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검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단 김건희가 이사를 갔느냐 17층으로 거기에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데 당시에 윤석열과도 교제 중이었고 김범수와도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김범수와는 더구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꽃꽂이 동료들과 같이 엄마 둘이서 남산에 집 보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자는 둘이니까 집도 2개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거 말하는 순간 약간 내가 썬데이 서울 기자가 되는 것 같은.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이게 2집 살림을 위해서 집이 2개가 필요했다는 건데 이게 실화인가요? 약간 입이 좀 약간 지저분해지는 느낌인데 물로 세척 좀 하고 좀. 계속됩니다. 자, 이어지는데요. 그때 삼성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전세를 설정한 이유가 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니까 삼성 측은 지금까지 이런 방법 단 한마디 없어요. 삼성전자는. 대신 이것도 이상해요. 윤석열 캠프에서 이거 반론을 제기합니다. 삼성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에다 물어보니까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런 식으로 퉁하고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 해외 주재 엔지니어가 스스로 발품을 팔아가지고 아크로비스타 주변을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김건희 물건을 딱 만나가지고 근저당이 엄청나게 8억짜리인데 8억 5천짜리인데 6억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저 집에서 꼭 무조건 죽어도 저 집에서 살아야겠어 라고 인도 말로 했겠지. 해외 주재원이니까 인도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 삼성에. 아니면 영어로 했던가.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를테면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리 가가지고 내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그 아파트 촌에 가가지고 막 내가 직접 막 집 보러 댕겨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아프리카 토속어도 못하는데 토착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제 보면 삼성의 해외 주재원 사택 관리 관계자 전화 인터뷰도 나오더라고. 이건
발품을 판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게. 어? 삼성의 그 엔지니어들이 해외에서 오는 사람이 수천 명인데, 응? 직접 그 부서가 있다. 담당 부서가 있다. 그 담당 부서에서 거래하는 부동산 통해서 하지 미쳤냐, 발품 팔게 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식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은 물론이고 윤석열 측에서 대응을 할 수 없는 사안이야, 이건. 대응하는 순간 아마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시작이 돼야 될 거예요. 선거판이 이제 사정정국으로 아마 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게 열린공화TV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예비 후보가 낙마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병무비리 수사하면서 이회창 씨 이 두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를 취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커져서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 후보 당사자가 이거는 내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사안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열린공화TV가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열린공화TV와 함께 대한매체 합동취재팀의 일원으로서 잔심부름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고발뉴스 입장에서 좀 뿌듯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해명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세 문제, 2010년 전세 문제는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 전이니까 합법적인 경제 공동체는 아니니까 개인 김건희에 대한 삼성전자의 배임 정도. 그러니까 뇌물죄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네. 뇌물죄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뒤로 가면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2010년 당시에도 같이 살고 있었을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방송 말미에 김진애 의원의 질의가 나오는데 당시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왜 306호에 살다가 17층으로 갔어요? 그리고 왜 17층에서 3층으로 아내는 주민등록상 내려왔는데 왜 검찰총장은 몇 년 더 있었어? 이런 거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세대주도 바꿨는데 자기 몰랐다. 집사람이 306호에 오래 살아서 17층 새 집으로 가고 싶어 했다. 라며 3층에서 17층으로 가게 된 경위를 매우 당황한 상태에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하고 나와서 새 집으로 가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결혼은 언제 했어요? 12년 3월에 했잖아. 네. 근데 306호에서 17층으로 이사 간 거는 2010년. 10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당시부터 그러니까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한 시점을 결혼으로 오해한 거야. 네, 오판한 거야. 착각해서 동거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동거라고 얘기하면 피의자와 성상납을 받아온 거잖아. 네. 그죠? 성적 접대 향응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동이 온 거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306호에 오래 살아서 결혼 이후에 새 집으로 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17층으로 간 거는 2010년이기 때문에 동거 시점이 2010년이라고 사실상 자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다시 과거에 전세권 설정 시부터 2010년 당시 전후부터 이미 동거하고 있었다면 김건희에 대한 배임 이상 수사 여하에 따라 뇌물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17층에서는 거의 최근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7층에 올라갈 때 3층에서 말도 안 되는 삼성의 전세금 7억을 받아서 1억 5천만 붙여가지고 전세를 얻은 거야, 17층으로. 응? 그럼 요 과정에서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도 배임인데 이 돈 가지고 17층에 살았잖아요. 근데 17층 주인도 확인을 해보니까 바지일 가능성이 높아. 차명. 이 17층을 남자 2명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 사는 데 가보니까 남자인데 형제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지금 또 한 아파트에 공동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타나지를 않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 분들을 봤을 때 전형적으로 차명 바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17층도 삼성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7억 받은 것도 뇌물이고 거의 당시의 시가로 전세값이 16억인데 그걸 8억 5천에 있었잖아요. 그럼 절반 가격의 절반 전세지? 네. 에 있게 해준 것도 또 뇌물. 이게 진정한 17층 4호가 삼성 소유라면 이것도 뇌물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김건희 씨만 혜택을 본 게 아니라 그 2010년부터 동거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뇌물이 시작된 거고
13년부터 재계약 없이 전세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올리지도 않고. 요 통틀어서도 전세권으로도 이거는 싼값의 전세로 부당하게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이고 네. 이 집 자체가 삼성 거라면 그것도 뇌물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재 3층과 17층을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실질적으로 3층은 이제 나중에 양재택 씨를 통해서 제이슨이 이름으로 분양을 받은 것 같은데 여하튼 중도금 납부해서 자기 실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7층은 아직까지 이 사람들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3층과 17층 모두 윤석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긴 얘기를 짧게 추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묘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다른 얘기는 몰라도 요 사안과 관련해서 이 아크로비스타의 소유관계와 등기 이전 뭐 이런 문제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당황하더라.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게 왜 17층에서 3층으로 부인은 이사 간 후에 상당히 늦게까지 이사는 4, 5년 전에 갔는데 계속 지금도 우편물이 17층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부인은 한동안 그 주민등록 유지되다가 3층으로 내려갔는데 네. 윤석열은 19년도까지도 계속 주민등록이 17층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왜 306호로 안 내려갔을까? 주민등록을 왜 안 옮겼을까? 저 역시 열린공원TV의 의혹대로 이 306호는 삼성의 특혜 분양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 그리고 전세권 설정 과정에 삼성의 7억도 너무나 범죄적 돈으로 보여. 그래서 삼성도 해명을 못 하잖아. 실제로 삼성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터뷰를 했는데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래. 그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검찰에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골대 안으로 이미 골이 들어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심판만 휘슬을 안 불고 있지 이미 골을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306호로 주민등록을 검찰총장이 돼서 옮기면 이거는 누가 봐도 삼성 장학생으로서 로비를 받는 게 명백하니까 17층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 사정, 속사정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시간 문제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어제 방송을 보면서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고발뉴스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발뉴스.com으로 오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정기구독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시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전화로 손쉽게 정기구독 회원이 되실 수 있도록 ARS를 개통했습니다. ARS는 1877-0786번. 네. 고발뉴스 함께 해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ARS 1877-0786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